자, 또 시작해 보자고요. 지난 시간 4번까지 풀었고요. 이제 5번하고 6번 문제 이제 풀어드리는데, 이 5번 문제는 결산 정리사항이라고 해서 12월 31일에 우리 회계 담당자들이 결산 마감을 하기 위한 분계를 좀 항목들을 얘기하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들었던 것처럼 이 결산 정리 사항에는요, 우리 보통 교재에서 수동결산이라고 배운 항목이 있었어요. 수동결산은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날짜는 12월 31일 날짜로 해당하는 그 회계상의 거래를 차변, 대변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입력하는 것을 수동결산이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 자동결산이라는 것도 배웠어요. 자동결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결산 자료 입력이라고 하는 그 화면에다가 해당 그 금액들, 해당 계정에 그 금액을 액수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다 마무리가 됐다고 하면 F6 이걸 눌러서 전표 추가 전표 추가를 하게 되면 여기 일반 전표 여기 항목에 12월 31일 날짜로 자동으로 분계가 되는 그런 항목을 우리는 자동결산이라고 불렀거든요. 여기서 문제 5번에서 지금 나와 있는 1번, 2번, 3번 이 문제들은 지금 자동결산은 여기서 입력하는 건 없어요. 보니까 내용이 다 수동결산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12월 30일자로 입력하는 문제가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한번 볼게요. 1번 문제는 거래처 태명에 4월 1일에 대화한 5천만원, 상한 회수일은 2025년 3월 1일, 3월 31일, 연 이자율은 6%에 대한 이자 경과분을 이자를 계상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단 이자는 월할 계산을 하고요. 매년 3월 31일에 받기로 약정하였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지식은 뭐가 있느냐면, 우리 재무회계는 발생주의로 기록한다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즉 발생주의로 기록한다는 것은 수익이 되었던 또는 비용이 되었던 그 결산하는 해에 발생이 되었다면 받았든지 못 받았든지 수익 비용 규정으로 처리하라는 걸 의미해요.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4월 1일에 대여를 했다고 얘기를 하면 표를 한번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요거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천천히 설명을 해볼 테니까 한번 구분을 해보세요. 자, 여기 이렇게 잘라놓고 여기는 지금 2023년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여기가 2024년이에요. 그리고 지금 돈을 지금 빌려준 날짜가 여기 4월 1일이래요. 여기다가 써볼게요. 4월 1일 날 돈을 빌려줬어요. 자, 그리고 얘는 언제 받냐면 매년 3월 31일에 이자를 받기로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가 1년이니까 1년치 이자를 우리가 얼마를 받을지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우선 1년치 이자도 계산해 볼까요? 대여한 금액은 5천만 원이래요. 5천만 원에 대해서 1년치 이자는 연 이자율 6%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5, 6, 30, 300만 원 되겠죠. 그죠? 1년 동안 우리가 받을 이자는 총 300만 원을 받을 것인데, 지금 우리 12월 여기 결산 정리 사항이라는 것은 결산을 우리 회사에서는 12월 31일자로 결산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이때까지 이날 기준으로 발생한 수익이나 비용은 다 회계상으로 수익 비용 계정 처리를 해 주는 게 결산 정리 사항이에요. 자, 그렇다면 지금 여기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몇 개월이 경과했나요? 기간 경과분 이자라 그랬잖아요. 기간이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9개월이 경과했으니 이 300만 원 중에서 이건 12개월짜리잖아요. 12개월인데 9개월 것만 계산을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죠? 그럼 여기 1년치가 300만 원이었었는데 지금 9개월만 지나갔으니까 여기 계산식으로 월할 계산해라 했으니까 300만 원은 12개월치인데 우리가 올해 기록을 인식해서 수익으로 인식해 줘야 될 건 9개월 것만 이렇게 인식을 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금액이 얼마가 계산되나요? 계산기 눌러 보시게 되면 225만 원 이렇게 계산이 돼요. 이 금액은 기간이 9개월 경과했으므로 우리 손익계산서에 반영을 해 주어야 된단 말이죠. 회계 담당자가. 그래서 차변에다가 이 돈을 아직 받지는 못했어요. 받지는 못했기 때문에 미수금이라고 쓸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기말 결산할 때 이렇게 발생주의에 의해서 기록하는 계정은 얘를 미수수익이라고 쓴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또 미수수익이 수익계정이라고 착각하시는 분 계시는데 얘 미수금하고 같은 계정이에요. 말뜻은 미수금은 금방 자산계정인 거 아는데 미수수익이 자산계정이라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말의 뜻은 뭐냐면 얘도 마찬가지로 미수금이에요. 미수수익도. 우리한테 수익인데 지금 여기 이자 수익이잖아요. 요 금액이 이자잖아요. 이자 수익인데 아직 못 받은 거예요. 라고 결산 정리사항으로서 회계 담당자가 기록할 때 구분하기 위해서 미수금이라고 안 쓰고 미수수익이라고 쓰는 거예요. 미수수익은 자산계정이라는 거예요. 미수금처럼. 손익계산서 계정이라고 착각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225만원 이렇게 써주시고요. 대변에다가는 기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이자는 발생한 거예요. 우리 수익이. 그래서 여기다가는 이자 수익 이렇게 해서 225만원 이렇게 써주라는 얘기죠. 이 정도면 아마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자, 요거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2번 문제 연결해서 같이 설명을 좀 해주고 싶은데 일단 1번 문제만 일반전표 입력에다가 12월 31일자로 이렇게 분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매매주전표가 아니니까 일반전표에서 12월 31일자로 차변에 미수수익에서 매 225만원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이자 수익 해서 225만원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두 번째 문제도 한번 보죠. 두 번째 문제는 뭔가 봤더니 여기다 놓고요. 제조공장 만약에 비용 문제가 나오면 500번대로 해야 되겠죠. 창고 임차 기간이 2023년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임차 개시일에 임차료 360만원을 전액 지급하고 즉시 단기 비용으로 처리했대요. 자,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여기서 똑같이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가 2023년 4월 1일 시점이고요. 여기는 우리가 12월 31일 결산 시점. 여기는
2024년 3월 31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1번 문제에서는 돈을 우리가 아직 받지 못한 거, 근데 수익은 발생했던 것을 기록했었고요. 지금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임차료를 갖다 게시할 때 임차료 이게 360만원 1년치란 말이죠. 여기 360만원을 미리 지급을 한 거예요. 1년치를 다. 이런 경우를 우린 손익의 이연이라고 부르는데 연도수를 우린 나누어 줘야 된단 말이죠. 다시 여기 360만원은 1년치예요. 1년치여서 여기 다음 해 3월 31일까지 비용을 다 미리 지급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나누기 12 하면 한 달에 임차료가 얼마인지 계산할 수 있죠. 한 달 임차료는 30만원이었다는 얘기죠. 한 달 임차료는 30만원이에요. 그리고 4월 1일 날 다 전액 비용 처리했다는 뜻은 날짜가 4월 1일 날짜로 차변에 임차료는 공장에 관련된 임차료였으니까 500번대 임차료 사용했겠죠. 금액은 360만원 이렇게 해줬고요. 대변에다가 현금으로 줬다고 가정을 합시다. 360만원 이렇게 해서 전액 비용 처리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12월 31일에 결산이라는 걸 해야지 돼요. 결산일에 우리 손익계산서에 들어갈 요 임차료라고 하는 이 비용 계정은 아무 짓도 안 하게 되면 앞에서 4월 1일 날 비용 360만원 기록했던 게 손익계산서에 다 들어가죠. 그죠? 근데 지금 올해 우리가 임차료로 비용 처리해야 될 금액은 360만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360만원 안에는 내년도 3개월분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럼 이 상황에서 올해 임차료로 비용 처리가 돼야 될, 비용으로 계산돼야 될 금액은 270만원, 9개월치니까요.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9개월치인 270만원만 여기 임차료라고 하는 비용으로 들어가야 되고, 나머지 내년 거 90만원은 내년도 비용으로 처리를 해야 될 거예요. 근데 현재 여기 지금 임차료라고 하는 비용 계정이 360만원이 되어 있는데 얘가 270만원으로 비용이 조정이 되려면 이 360만원 비용 중에서 내년도 비용인 90만원을 없애버려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회계 담당자는 올해 해당되는 비용 270만원만 우리 손익계산서에 반영되게끔 해주기 위해서 이 비용 360만원을 올해와 내년 걸로 나누어 줘요. 이 올해 거와 내년 비용으로 나눠준다는 내용을 우리는 손익의 이연이라고 해서 연도수를 나뉘어주는 작업을 하게 된단 말이죠. 자, 여러분 편의를 위해서 지금 비용이 발생했을 때는 차변에 기록하죠. 근데 이 비용을 소멸시키려면, 없애버리려면, 줄여주려면 반대편으로 임차료라고 해가지고서 똑같이 제조경비로 해서 500번대 임차료로 해서 내년도 거 금액인 요 90만원이죠. 90만원을 대변으로 이렇게 쓰게 되면 90만원만큼은 올해 손익계산서에서 소멸이 돼요. 즉 우리가 수학에서 배웠던 360 빼기 90 하면 270 나오죠. 그런 것처럼 회계 처리할 때는 비용 계정을 반대로 대변해서 쓰게 되면 이 금액을 차감하는, 소멸시키는 그런 방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발생했던 임차료를 대변으로 내년도 거 90만원어치 이렇게 소멸시키고요. 그러면 차변에는 뭐라고 써야지 돼요? 차변에다가는 이 90만원은 내년도 거 먼저 지급한 거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쓰냐면 선급, 먼저 지급했어요. 우리 회사한테 비용인 것을, 우리 회사 입장에서 비용인 것을 먼저 지급했다. 그래서 선급비용,
즉 여러분이 편하게 이해하실 때는 내년도 거 먼저 지급한 계정은 선급비용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선급비용은요, 여기 써놓을게요. 선급금처럼 여기 자산 계정이에요. 선급비용이라고 해서 끝에 비용 붙었다고 해서 손익계산서 계정이 아니라 선급비용도 선급금처럼 자산 계정이라고 기억을 해 두시라는 얘기죠. 말뜻은 우리 회사의 비용을 미리 지급했다 그래서 선급비용이라고 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90만원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내용을 보시고서 회계 처리해야 될 것은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차변의 선급비용 90만원, 대변의 임차료 90만원 이렇게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가 회계에서 얘기하는 손익의 이연이라고 불러요. 손익의 이연, 연도수를 나누어 준다는 뜻이에요. 이 금액에 대해서 올해 거와 내년 거로 나눠주는 걸 손익의 이연. 요즘 또 교재에 보니까 수익의 이연이란 말도 쓰고요. 그다음에 비용의 이연이란 말도 써요. 이 손익이란 단어 뜻 자체가 한자어로 손, 비용이란 뜻이고요. 이 수익이란 뜻이기 때문에 연도수를 나누어 준다. 그래서 이렇게 계정을 기록하시면 되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2번 문제도 12월 31일자로 차변의 선급비용, 대변의 임차료에서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변에다가는 선급비용 해가지고 내년도 거 미리 낸 거 90만원, 대변에다가는 임차료 500번이죠. 여기 500번 지정가로 90만원. 예,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문제였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를 볼까요? 단기 시세차익 목적. 아까도 이거 배웠죠? 단기 시세차익 목적으로 타회사의 주식을 유가증권은 우리 단기 매매증권이라고 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유가증권 7,500만원에 취득했는데 기말해 보니까 시가가 7,300만원이에요. 그러면 시가가 떨어진 거죠. 그러면 200만원치 떨어졌는데 단기 매매증권의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자산이 감소한 거죠. 그래서 대변에다가 단기 매매증권 값이 떨어진 것만큼 200만원 이렇게 표시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12월 31일 시점에서 얘는 평가를 한 거기 때문에 차변에다가는 단기 매매증권 평가를 했는데 손실을 본 거예요. 평가 손실에서 200만원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단기 매매증권은 매년 12월 30일 기말이 되면 공정가치로 이렇게 평가해서 등락한 만큼 올라간 만큼 떨어진 만큼 이렇게 회계 담당자가 회계 처리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차변에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로 200만원 해주시고요. 대변에다가는 단기 매매증권에서 200만원 이렇게 해주시란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5번 문제였던 결산 정리사항 세 문제 정리해서 반영을 해드렸고요. 자, 6번 문제는 이번에는 조회 문제네요. 그죠? 조회 문제는 아까 우리 문제에서 봤던 것처럼 이론 문제 답안 작성 클릭하셔가지고 여기 다른 거 다 드리네요. 여기 1번, 2번, 3번에다가 해당되는 답안을 입력하시면 돼요. 자, 보시게 되면 2023년 상반기라고 되어 있네요. 판매비, 판관비죠. 급여 발생액이 가장 많은 월과 가장 적은 월 차익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2023년 상반기 1월부터 6월이라 했는데 계정에 대한 여기 보시게 되면 급여라는 계정이 있죠. 계정에 대한 월 비교는
총기정 원장에서 조회를 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여기 총기정 원장을 클릭하신 다음에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정은 급여라고 그랬죠? 급여가 801인데 너무 많이 나왔죠. 여기 급여 801 기정이거든요. 판관비. 자, 급여에서 기정을 하나만 딱 죄해서 보니까 가장 많은 달은 몇 월 달인가 봐야 되겠죠. 여기가 가장 많네요. 그죠? 840만 원이 가장 많은 달이고요. 가장 적은 달은 1월 달이었네요. 540만 원. 맞죠? 자, 그러면 차이가 얼마나요? 300만 원 나네요. 그죠? 840만 원에서 540만 원 뺀 금액을 알려달라고 했으니 여러분들은 아까 그 답안 쓰는 데다가 여기 금액 300만 원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문제였었어요. 자,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볼까요? 일천 상사에 대한 제품 매출액은 3월 대비 4월에 얼마나 감소하였는가를 물어보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문제에서 조회 문제에서요. 거래처가 나오게 되면 반드시 거래처 원장에서 찾으셔야 돼요. 이 거래처가 나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래처 원장을 조회합니다. 그래서 여기 월 비교로 지금 거래처 원장에서 3월과 4월을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기정 과목은 제품 매출이라 그랬죠. 제품 매출 계정 조회를 해주시면 돼요. 404번 거래처는 어디라 그랬냐면 일천상사를 했죠. 여기 일천 것만 조회를 합니다. 165. 자, 조회를 해보니까 3월달, 4월달 전월에는 이걸 보시면 자, 보시게 되면 전월에 3월달이 따로따로 조회를 해야 되겠네. 3월 1일부터 3월달 거 매출액만 조회를 해야 되겠네요. 제품 매출. 자, 제품 매출이라는 것은 제품 매출 계정은 수익 계정이어서 대변에 발생한 것이 나와 있어요. 조금 전에 제가 조회했던 것은 3월 거, 4월 거 합쳐서 조회했더니 합계 금액으로 나와 있어 가지고 3월달, 4월달 걸 따로 조회를 하셔야겠네요. 자, 3월달 매출액은 1,300만 원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4월달 거 조회를 해보니까 4월 30일 486만 원 1,300만 원에서 4월달 제품 매출은 486만 원이라고 나와 있죠. 요 차액 금액을 갖다가 계산해 주시면 되고 그 계산된 금액을 답안지에다가 입력해 주시면 된다는 거죠. 3월 매출은 1,300에서 여기 4월달 매출은 486만 원 이렇게 하게 되면 금액이 814만 원 이렇게 나오겠죠. 이 814만 원을 답안지에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네요. 2023년 1기 예정 신고 기간 1월 3월 중에서 서산상사에 발행한 세금 계산서의 총 발행 매수와 공급가액은 얼마입니까? 이건 부가세와 관련된 거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발행한 세금 계산서의 발행 매수를 물어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어디가 있습니까? 여기 부가가치세 클릭하셔서요. 부가가치세 세금 계산서 합계표 있죠? 요거 클릭해 보셔야지 돼요. 일기 예정신고 기간이라고 했으니까 1월부터 3월까지 조회해 보시고요. 엔터 띵 치게 되면은 서산상사를 찾으셔야 돼요. 서산상사. 발행한 매출, 여기 매출 조회해 주시고요. 서산상사가 여기 있네요. 그죠? 서산상사. 자, 문제에서 질문한 것은 여기 세금계산서 총 발행 매수는 6이라고 쓰셔야겠죠? 6. 그 다음에 또 뭐 물어봤어요? 공급가액 얼마냐고 물어봤네요. 공급가액은 1,032만 원입니다. 라고 이렇게 답을 입력하시면 마무리가 된 문제였었어요. 자, 여러분들께서 요구하는 대로 지금 여기 89회 먼저 한번, 아니 109회죠? 109회 문제 이론과 실기 같이 한번 쭉 다 풀어봤고요. 동영상 파일을 하나로 다 묶어서 하면 시간이 너무 길다 그래서 나누어서 한번 쭉 녹화를 해봤습니다. 도움이 더 될런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더 좋으시다고 하니까 이렇게 참고하셔서 복습들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전 109회 끝났으니까 110회 뭐 계속해서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